그러면 무리해서 부축해서 끌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나란히 들어갔다. 그 이후에 모텔비는 누가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송재빈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남성 의뢰인, 여성 의뢰인 구분하지 않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남성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시고, 그리고 저희도 변호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헤어진 연인 간의 성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이런 혐의로 무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서로 이별할 수 있는 관계 중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자리를 하고 나서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인사불성인 분이랑 호텔에 가시는 분들,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판단 능력과 기억 능력은 별개거든요. 소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더라도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다음날 일어나서 분명히 전날에는 술에 좀 취했어도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다음날 우리 왜 관계를 했지? 라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억을 못하면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서로 간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기억 능력 하에서 동의를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 강제추행과 별도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두고 있어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술에 만취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관계뿐만 아니라 촬영에 대한 동의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관계를 서로 간의 동의하에 또는 관계 전후로 나체인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와 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는 별개다. 반드시 별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된다. 만약에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갈 때 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동의가 가능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관계 상대방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판단할 때, 모텔 내부에는 CCTV가 없잖아요. 호실 내부에는. 그런데 카운터나 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어떻게 걷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부분도 CCTV를 확인해서 간접 증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부축하거나 업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서로 두 발로 온전하게 걸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술에 취해서 못 걷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족을 불러서 집에 보내드려야죠. 가족이나 연락처가 없다라고 하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리거나 그런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모르거나 한 경우에는 또 무리하게 데려다 주다가 그 부분에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112나 119를 통해서 상대방이 단순 인사불성이라면 경찰 쪽에, 그리고 응급조치나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무리해서 부축해서 끌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나란히 들어갔다. 그 이후에 모텔비는 누가 계산을 해야 되나요? 보통 데이트할 때 비용은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계산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여성분한테 계산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텔의 진입 자체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강제로 모텔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이 결제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팁은 침대 위에서도 확답을 들어라. 이게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최근에 그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신 분 녹취 중에 여러 차례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든요. 괜찮아? 아파? 이런 식으로. 관계 중에도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시로 의사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의뢰인들이 오실 때 헤어지고 나서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 같은 거 뭐 사진 일체를 다 지우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사실 좀 난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은 칼을 들고 있는데 변호사에게 종이 한 장 쥐어주고 싸우라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당연히 서로 기억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과 나눈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내역들은 모두 그대로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사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여자가 따지거나 경찰에 연락 오면은 무서워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수사관들 입장에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신체 접촉이나 관계의 강압성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헤어지고 나면 서로 미안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런 도의적인 사과가 강제성에 대한 사과로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표현은 많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도 미안해 뭐 이런 카톡이 있으면 변호사로서 그거를 수습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합의를 해서 한 건데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당하게 항의를 하고 증거를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인 간에 안전하게 성관계를 하고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건이 접수됐다고 연락이 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고 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